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건축 설비, 실장 건축 설비예요. 그래서 진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뭐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사실 이런 용도로 만약 공부를 하게 한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뭐 외우거나 뭐 이런 뭐 숫자라든가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좋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건축 설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 그 설비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설비, 어떻게 이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백화점을 뭐 설계한다. 큰 백화점을 좀 규모가 좀 어느 있는 백화점을 설계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조그만 뭐 근린 생활 같은 거, 조그만 뭐 꼬마 삐띠 같은 거 설계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럼 설비와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설비는 누가 설계하고, 결국에는 설계하는 것도 우리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총괄해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지휘하는 것처럼. 내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런 흐름이 되는데, 자, 그럼 설비에 갈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볼게요. 건축 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봤더니, 대표적인 게 뭐 공기조화 설비 같은 거 있겠죠. 공기조화 설비. 자, 공기조화 설비 있고, 공기조화. 자, 공기조화 설비 같은 건 뭐예요? 급기랑 배기를 통해서 공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냉난방 설비랑 좀 어느 정도 뭐 비슷하기도 한데,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고 이제 배기하고 이런 장치가 공기조화 설비이고, 보통 우리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기조화 설비가 요즘은 주택은 없지만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다 열교환기가 있어가지고 공기조화 설비가 다 있어요. 조그맣게.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공기조화 설비가 대표적인 게 하나 있고, 또 공기조화 설비랑 비슷한 거지만 또 냉난방 설비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 에어컨 같은 거라든지, 이 에어컨이랑 아니면 이 에어컨을 갖다 패키지로 할 건지, 아니면 요거 뭐 이렇게 EHP로 해가지고 각각 뭐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중앙 집중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 설비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보면 이렇게 펜코일 박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펜코일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전기로 난방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온수 난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냉난방 설비가 있고, 냉난방, 냉난방, 냉난방 설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그 전기 설비죠. 그죠? 중요한 거. 자, 전기 설비가 있어. 전기 설비 같은 경우도 전기를 어디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변압기는 어디다 설치하며, 간선은 어디다가, 우리 고속도로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간선은 어디다가 배치하고, 수직으로는 어디 배관을 통해서 올릴 것이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설계한단 말이에요. 그 전기, 전기 설비가 있고, 전기 설비가 있고, 또 요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보통 기계라고 보통 얘기하고, 전기는 따로 얘기를 보통 해요. 뭐 전기는 그냥 독립으로 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소방이죠. 소방 또 따로 있어요. 소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프링클러 보통 설비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 비상구 계단 유도등 같은 것도 이것도 다 소방 전기예요. 이거 소방에 들어가는 전기예요. 일반 전기랑 또 소방 전기랑은 또 달라지고, 대표적인 게 스프링클러 설치할 건지 말 건지. 그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스프링클러에 설치되어 있는 물은 어디서 할 건지, 외부에서 끌어올 건지, 아니면은 지하에다가 뭐 지하 저수지에다 저장을 쓸 건지, 뭐 이런 것들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소방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대체적으로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방범이라든지, 또는 뭐 방송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전기는 전기지만 따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설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설비.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요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긴 있죠. 근데 설비가 아니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가 있어요. 구조는 일단 설비는 아니지만, 자, 구조가 있고, 또 토목이 있어요. 토목. 자, 이런 것들이 보면 기계, 전기, 소방 관련된 설비라든지, 구조라든가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누가 설계하냐면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총괄에 설계하는, 결국에 책임을 지는 건데, 자, 저런 것들을 내가 실제 실무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거를 내가 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거를 업무를 이제 분담을 시켜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조그만 뭐 조그만 근래생활 시설 뭐 한 연면적 한 200평, 300평 정도 되는 그거를 내가 설계한다고 했을 때는, 자, 내가 어느 정도 도면이 완성이 돼가지고 계획이 끝나고 디자인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면을 잽싸게 다 뿌려야 돼요. 여기저기. 전기하시는 뭐 기계하시는 뭐 소망하시는 뿌려가지고
이것들을 뭐 그분들한테 설계를 어느 정도 이제 컨설팅을 맡긴 거죠. 도면을 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기라고 하면 전기 배선도 이런 것도 그려오고, 또 소방이라면 스프링클러 위치라든지 저수조의 위치라든가 저수조의 뭐 용량이라든지 또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 여부를 갖다가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해서 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고 도면을 이제 어느 정도 작성해서 그려오죠. 그럼 그런 걸 취합해가지고 다 도면이 합쳐지면은 그걸 우리 허가받으러 갈 때 가는 거예요. 허가권자한테. 이렇게 우리가 설계가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쪽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업무에 조언을 보통 받게 해요. 근데 만약에 조언이 필요 없다. 조그만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내가 설계한다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전기도면 그려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업무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을 받는 게 좋고. 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이런 설비에 관련된 설계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덕트 배관도면 그리고, 전기 배선도 그리고, 전등 결선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열, 여기 보면 선셋 꽂는 것도 있죠. 그 위치 잡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면 그리는데 이제 뭐 취업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규모가 좀 크다면, 만약에 백화점을 설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백화점. 내가 좀 어느 정도, 현대백화점 좀 큰 규모의,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백화점을 설계한다면, 그때도 당연히 도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도면을 뿌려가지고, 근데 뿌린 정도가 아니라 협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 기획 단계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건지 해가지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설계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자, 우리가 좀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 설비를 어떻게, 설비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규제를 하냐면, 이걸 다 일일이 다 건축법에서 이거를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전문 분야. 그래서 각각의 뭐 전기 설비와 관련된 무슨 법이 있고, 또 공기조와 관련된 법률이 있고, 우리 또 정화조 같은 경우는 뭐 정화조와 관련된 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그 각각의 세부의 그 설비와 관련된 그 회사들이 있어요. 엔지니어링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책임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사들의 책임을, 기술사의 같이, 기술사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해도 되고, 뭐 그냥 설비 조금 좀 아시는 분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그래도 되죠. 근데 만약 규모가 있는 걸 할 때에는 그거에 담당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용도라든지, 법에서는 어떤 용도라든지 어떤 규모에는 반드시 뭐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뭐 공기조화면 냉동기사, 냉동 뭐 관련된 기술사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협업해서 하라라고 이제 법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그 세세한 것들은 그 세부의 법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그것만 교통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용도에는 누구랑 협의를 해서 도면을 설계하시오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 건축 설비 7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딱 그렇게 보면 되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 업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보통 이제 설계비를 뭐 1억짜리 만에 설계한다고 치면은 뭐 한 7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만 설계한다고 칩시다. 조그만 거, 뭐 건물 같은 거 하나 할 때.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런 데다가 공기조화, 뭐 보통 기계전기 소방에다가 용역을 줘요. 보통. 그러면은 보통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씩 비용이 발생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내가 7천, 5천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나가는 돈은 뭐 반 정도 나가는 거예요. 반. 뭐 1000까지 아니라도 뭐 한 500, 700 정도만 주더라도. 도면 많이 뭐 그리지도 않아요. 몇 장 뭐 그리지 않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의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전문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거의 내가 공사 금액의 한 반 정도는, 한 3분의 1 정도는 기계전기 소방요비로 나가고, 또 나가는 게 뭐예요? 구조화랑 토목도 나갑니다. 구조. 우리가 구조랑 토목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건축 설비 기준에 구조와 관련된 토목과 관련된 것들을 또 협업을 하게 돼 있어요. 협업을. 그래서 좀 규모가 있거나 좀 위험하거나 그런 건축물들은 반드시 구조기술사에 도장이 받는 도장. 도장값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어쨌든 그만큼의 이제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토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 옹벽 설치한다든지 또는 땅을 팔 때, 그냥 우리가 뭐 여기 이천 이런 데는 땅을 그냥 파면 되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땅을 파면은 뭐 어떻게 해요? 심의를 받아야 돼. 심의를. 그 몇 미터 이상 파면은 뭐 심의를 받으라든지, 뭐 10m 그런 경우에는 토목기술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업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거 외에 그런 것들은 그냥 교통정리 해도 되고, 그러면 건축
설비에서 우리가 그냥 내가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건축 설비 등이 뭐가 있나 봤더니, 그냥 내가 도면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한 다음에 그냥 뿌리면 돼요. 뿌려서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데서 하지 않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될 설비가 뭔가 있다 봤더니 대표적인 게 이제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더라. 승강기. 그러니까 승강기는 좀 건축법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배연시설, 우리 화재가 났을 때 승강기도 이제 일반 승강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저쪽에 승강기 하나 있잖아요. 저건 무슨 승강기예요? 그냥 일반 승강기예요. 근데 승강기도 이렇게 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 안에 들어갔더니 승강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우리 보통 특별 피난 같은 경우잖아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계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 열고 들어갔더니 승강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비상용 승강기라든지 이런 게 보면 되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또 피난 승강기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 법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또 위험한 게 배연 설비들. 배연 설비는 화재가 났으면은 사람들이 보통 뭐 때문에 죽냐면 여기 질식해서 많이 죽잖아요. 근데 질식해서 어디 질식해서 많이 죽냐면은 이런 계단이다 이런 데 가다가 이제 잠겨 있거나 하면 거기 다 몰려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는 우리가 피난과 관련된 그런 시설에다가 배연 시설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등이잖아요. 승강 설비 등의 등. 승강 설비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등, 뭐 기타 등등, 뭐 배연 설비라든지 또는 뭐 피해 설비라든지, 또 뭐 우리 개별 난방 같은 거 하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거 개별 난방을 했는데 난방에서 그 화재 같은 거 발생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보일러실에서. 아니면은 화재가 않지 않거나 또는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보일러실에서 연통이 좀 이렇게 새어나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어떤 게 보니까 뭐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그걸 사고로 이장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 그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을 뭔가 어떤 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할 때마다 법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몇 가지 법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설비 출장에서 건축설비에서는 그냥 맥락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기술사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좀 뭐 조그만 규모의 건물을 하면서 이렇게 뭐 설비와 관련된 도면을 그리는 것 말고 좀 규모가 있는데 기술사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건물들이 어떤 것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실무 업무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 안 하고 내가 그냥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설비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다 봤더니 이제 엘리베이터, 승강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타 등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장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끝난 얘기. 원서 이제 끝난 거. 끝난, 끝난 건데. 나머지 여러 세세한 것들은 이제 보면 되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 기준을 갖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긴 하죠. 보면, 자, 건축물 설비 기준에서, 뭐, 아까 봤던 뭐 내용들이죠. 건축물에 설비하는, 여기 냉난방이랑 급배수 시설은 또 빼놨네. 맞아. 여기 기계 설비에 보면 이제 급배수 시설도 있어요. 급수, 배수, 난방, 환기, 필해.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정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 기타 외에도 설비, 아까 가장 기본적인 설비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설비들이 더 있어요. 뭐 에너지 이용화 합리화가 뭐 법률에 의한 설비라든지, 또는 장애인을 위한 거, 장애인을 위한 뭐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뭐 경사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설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규모의 어떤 용도의 인 경우에는 이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건데, 저 법률에 의해서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점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점수에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건물을 이제 그 건물 어떤 건물이냐,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물, 뭐 이런 경우나 좀 규모가 있는 건물들은 저런 것까지 다 이렇게 고려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건물을 만약에 이제 설계하거나 할 때는 이런 거라든지, 특히 이런 거,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법률 관련된 내용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하겠다. 별거 없어요. 근데 뭐이 사람들 하는 거는 뭐 단차 없고, 뭐 화장실에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 시각 경보기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런 걸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 통과되면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걸 쪽쪽 보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중에 하나가 우리 설비 기준 중에 여기 하나 그냥 딱 생뚱맞게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 우리가 전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변전 설비를 하면서 변전 설비를 타고
그리고 그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전 이런 설비가 있을 때 그 변전기가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기계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맞춰가지고 그 실을 이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거 뭐 내부에 할 수도 있고 지하에 할 수도 있고 또 옥상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배전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그 변압기라든가 이 배전기가 들어가 있는 그 실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3m, 3m 정도 공간만 확보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 설비 우리 이제 전기 하시는 이제 전기 설비랑 같이 이제 하다가 그럼 배전기는 그럼 어디다가 설치할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백화점 같은 큰 그런 규모의 뭐 건물을 설계할 때 그럼 옥상에다 할 건지 지하에다 할 건지 뭐 그런 내용을 하고 규모를 보통 이제 지하라든가 옥상에 많이 하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저렇게 어?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계산할 때 용량을 이제 계산해줘요. 전기 설계하시는 분들이 전체 부하를 다 전기 부하를 계산해가지고 여기는 300kW 이상입니다. 뭐 특고압 같은 거 300kW 이상이면은 이제 장비도 커야 돼요. 4.6m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서 준단 말이에요. 전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위치를 잡아주거나 크기 같은 것들 조정해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전기 작업자하고 전기 설계하시는 분이랑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그렇지 않고 뭐 모르고 있으면 좀 안 되겠죠. 자, 그런 게 있고, 뭐 지능형 건축은 이제 뭐 최근에 나온 건데, 뭐 설비 같은 게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이제 알아서 뭐 온도가 올라가면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시간대별로 한다든지. 그래서 뭐 아무튼 조닝을 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때 뭐 어떻게 조닝해서 여기만 뭐 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능형 그 설비, 지능형 건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온 건데, 그 내용들에 대한 거. 그래서 지능형 건축물로 하게 되면은 설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니까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잖아요. 그죠? 유리하기 때문에 교통부 장관이 인증해주는 그런, 거기에 통과가 된 건물이라고 한다면, 자, 완화해주겠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조건을 좀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제한의 적용도 좀 봐주고. 대제한의 적용을 왜 봐줘요, 근데? 봐주는 거죠. 왜냐면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 덜 배출하고 뭐 그러니까 좀 봐주는 거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높이 같은 것들도 봐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요거 인증받아가지고 요거 하려는 그런 사례는 많이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요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있다는 거 정도 보면 되고 이제 그러면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하는 거.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이런 관계 기술자, 뭐 구조, 토목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기술자분들, 이런 기술사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하라냐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안전인 거죠, 안전. 대지 안전이라는 굴착할 때, 토목 같은 굴착할 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옹벽, 우리가 보통 이렇게 토파기 공사하면은 흙막이로 이렇게 공법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흙막이 도면을 따로 그려줘야 돼요. 내가 도면을 그릴 때 뭐 이거 이거는 그 가설 건물이라서 끝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건축한 사람이 그리지 않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냐면 이제 토목팀에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도면을. 그런 거에 대한 안전 조치. 그 전에 지반조사 같은 것도 하고, 땅이 무른지 아닌지, 보울링 해가지고 구멍을 파가지고, 뻗어 봐가지고 지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토목하시는 분들이 다 미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뭐 문화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공사 중단되는 거죠. 문화재가 나오거나, 그래서 땅을 파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을 10m 이상, 그러니까 지하 3층 이상으로 파게 되면 심의를 또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요거를 빨리 내가 정리해가지고 빨리 이거를 설계를 끝내고 싶은데 심의 받느라고 막 다음 심의는 다음 달 뭐 며칠, 1년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 심의가 끝나야지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봐줘야 돼요. 무너지면 안 되는 거. 구조하시는 분, 무너지면 안 되고. 다 이런 것들. 뭐. 여기 건축 설비 기준 여기 있네요. 설비 기준. 이런 것들. 승강기 워낙 중요한 거니까 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구조상 안전, 뭐 설비 설치, 설계,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용,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관계 기술자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해라. 내가 혼자 그냥 진행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관계기구 전문 기술자들하고 설계가 끝나고 시공을 할 때 그냥 이 사람들이 감리까지도 해준단 말이야, 감리. 그래서 우리 감리였죠. 감리할 때 중간감리 보고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허가권자한테.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고 있어요. 중간감리를 중간에 제출하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또 제출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제출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 안 봐, 거의. 허가권자 거의 안 보고 거의 통과되고.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때 서명하는 거, 서명. 구조기술사 찾아가가지고 서명해주세요라고 해주세요.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다 해요. 인터넷 전자서명으로 다 하는데, 다 구조기술사. 보통 이제 구조를 협업을 많이 하니까 땅을 깊게 파거나 지하 3층 이상으로 넘어가면 토목기술사한테 가가지고 또 중간에 감리한 거 공사 제대로 됐는지 확인받아야 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이제 이거 말고 일반 설명하는 애들이 있어요. 관계 전문 기술자 중에서 구조 말고 이런 기계 설비라든지 공조 설비라든지 뭐 냉동, 그다음에 전기, 가스까지 뭐 이런 기술사들이 다 분야별로 다 있는데, 자, 이런 분들한테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건축물을 정해놨다는 거, 규모랑 용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외우고 이런 걸 떠나서 아,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규모의 이런 용도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다면, 아, 이때는 구조기술사 또는 뭐 공조기술사한테 나가는 비용이 뭐 한 2천만, 3천만 나가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백화점 같은 거 뭐 설계 같은 거 한다, 도서관 큰 거 하나 설계한다고 한다면 설계비가 막 20억 정도 막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20억. 비싼 건 30억까지 받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나가는 거, 이런데 금액이 기술사 협력하는 비용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몇 천만씩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거 있나, 전문 관계사가 어떤 거 있나 한번 보고, 구조 관련된 것들. 이거는 우리 구조 안전에 대해서 한번 했을 때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6층 이상, 20m 이상,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처마가 길거나, 캔틸리버로 빠져 있거나, 지진구역. 이거는 우리 저번에 앞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전 확인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설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요 부분이죠. 토목도 이제 중요한 거니까 빠져. 구조랑 토목은 따로 빼고, 자, 우리가 지금 더 추가될 내용이 이제 기계 설비, 냉동, 전기, 뭐 배전, 가스 관련된. 또 어떤 시설인가 그냥 봤더니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외우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보세요. 시험에는 뭐 이거를 뭐 뭐 치수를 물어보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나오면 뭐 틀려야죠. 나오면 왜냐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거 가지고 외우고 있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딱 대충 보니까 맥락으로 대충 보니까 아파트랑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면적에 관계없이 내가 아파트랑 뭐 연립주택 규모가 있는 거 쓴다면 일반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받는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파트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물놀이 시설 같은 것도 있죠. 뭐, 물놀이 시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 뭐 물놀이 시설 여기, 어디 갔냐. 실내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 이거 보면은, 뭐, 조그만 애들 이용하는 그런 물놀이 시설도 있어요. 그거 있는 거 하면은 또 실내 수영장이라든지 뭐 워터파크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는 운동시설에 들어가 해야 되는데, 조그만 뭐, 실내 물놀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요런 시설, 요런 분야를, 자, 이런 담당 기술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도장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책임 이 사람이 지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술사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책임을 지는 거지. 뭐.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표로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자세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면적이 작다는 거는 조그마하다 하더라도 이걸 받으라는 얘기고, 면적이 큰 거는 이런 경우에는 좀 면적이 큰 경우에만 하겠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판매서 같은 경우 3,0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그냥 백화점 건물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화점 정도 이상이 되는 건물을 내가 설계한다고 한다면 공조설비니까 기계설비 같은 것도 같이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그래야지 이제 빨리
업체 선정하는 업체가 아니라 이제 협업업체가 다 리스트가 다 있어요. 어느 회사 가면 다 있을 텐데. 자, 그 이제 그 부분하고 같이 이제 협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같이 일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뭐 공기 조화, 덕트 설계라든가 덕트 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같이 협의하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이런 회사에 취업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 가도 돈 잘 벌어요. 우리 오히려, 왜냐면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설비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딱,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이런 규모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느낌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단골로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사실은. 요거죠. 우리가 지금 설비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데, 땅을 팔 때, 땅을 토지 고착 10m 이상 토지를 파거나 옹벽을 많이 5m 이상 설치할 때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기 하다가 일단 위험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옆집에 옆에 대지인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게 하니까 이거 그 토목기술사에 협약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단골이죠. 요거는 설비 쪽이 아니 다른 쪽이지만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내용이라는 거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사 자격증, 전문 기술사 자격증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공조기술 전문사라든지 뭐 기계설비 기술사라든지 이런 거 한번 따면은 좋단 말이에요. 그거 따면은 우리가 보통 건축사 자격증은 너무 많은데 이런 거는 좀 적기 때문에 하나 따면은 그냥 돈을 아주 세상이 막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이. 돈이 그냥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술자 저거 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더 어려워요. 더.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뭐 기계설비 기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 자격증 따가지고 개설하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조그만 고만고만한 회사한테 모여서 이렇게 만든 회사도 있어요. 뭐 여기 설비기사 같은 것도 있어요. 설비기사들 뭐 10명 정도가 모이면 그것도 하나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에요. 뭐 건설 엔지니어링인지 그냥 일반 엔지니어링인지 그런 데서 이런 업체가 저런 것들을 설계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여튼 뭐 타번은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설계 변경 외 경우에 설계 변경할 때에도 협력을 받으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 그죠? 이거 이제 뒤에 보칙 관련된 건데, 요거 이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벌칙을 받는 경우에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아무튼 여러 개 있어요. 벌칙 받는 2년 이상치. 한번 우리가 그 뭔가 뭐 가라로 뭐 도장을 찍었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무허가 업체를 했다든지 이러면 벌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냥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기준 중에서 뭐 중앙 집중 냉방 방식을 이용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그냥 보세요. 그래서 아까랑 맥락이 좀 비슷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설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물놀이장, 아까 물놀이장, 뭐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더라도 협의해서 중앙 집중 냉방 방식으로 이제 설계하라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그냥 내용 보면 아까 거랑 맥락이 비슷하죠. 아까 보면은 문화재 폐쇄율도 10,000제곱미터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설비라든가 이런 거에 더 집중해서 할 시설들이라는 얘기예요.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집중해서 볼 시설들이고, 뭐 중요하긴 한데 조금 더 규모가 클 때만 적용하라. 뭐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업무설 경우도, 업무설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기조화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방 방식으로, 중앙 집중 냉방 방식으로 우리가 해라. 이거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중앙 집중 냉방 방식이 아는 건 뭐죠? 그럼 이거잖아요. 우리가 패키지라 해가지고, 이거 EHP 냉난방이라 해가지고, 보통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공기가 연결된 게 전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기만. 뭐 EHP라고 하고, 또 지금, 그러니까 일반 요 패키지 말고, EHP라고 하는 배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거. 공기도 조화되고, 냉난방도 되는 걸 EHP라고 하고, 요거 같은 거 그냥 천장형 패키지
에어컨이죠. 보통 이런 걸 많이 달죠. 근데 저런 시설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에 이제 중앙 집중을 해가지고 덕트 배관으로, 우리 덕트가 뭔지 알죠? 알아요? 덕트가, 그쵸, 덕트라는 게 있어요. 천장을 열어보면 이 관이 크게 하나의 큰 관이 있어요. 무슨, 여러분들 뭐예요, 뭐 이렇게 무슨 액션 영화 그거 보면 사람들이 막 덕트에 기어가가지고 옆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거야, 그거. 덕트가 굉장히 커요. 가면 갈수록, 말단으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처음 시작하는 데는 넓어지고, 그거 크고, 그게 덕트예요. 그래서 네모난 덕트가 있고,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건 네모난 덕트이고, 동그란 덕트도 있어요. 원형 덕트도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냉방을 하라고 그런 얘기예요. 중앙방. 그 기계실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뭐 지하에 있거나, 뭐 옥상에 있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있다는 것만. 요거 좀 생소해요, 요것도 실무에서 봤을 때도, 실무에서도 요 내용이 실제로 많이 뭐 이렇게 접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해요. 자, 요런 내용이 있다라고 정도만 그냥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중앙 집중 방식으로 중앙 집중 냉방 방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료 등의 기준 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모니터링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국토부 장관이 3년마다 이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모니터링해서 좀 바꾸고 그런 내용이죠. 워낙에 기술 변화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되고 하는 거니까 그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받아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하라, 뭐 그런 내용이고, 모니터링을 3년마다 실시하고, 그냥 보통 국가에서 하는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보통. 어떤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요렇게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이랑 관련은 많이 없고, 또 실무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니니까 보고 다 됐고, 이제 건축 설비 봅시다. 그래서 건축 설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승강 설비 등이니까 승강 설비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승강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자, 제목만 먼저 볼게요. 제목만 보면 승강기가 있는데 승용 승강기 있어. 우리 저기 가운데 있는 거 승용 승강기고, 비상용 승강기 있어요? 우리 건물에는 없죠. 왜냐면 높이가, 면적이랑 높이가 안 맞아서 그래요. 어디 있어요, 보통? 초고층 빌딩에 가면 비상용 승강기가 있어요. 비슷한 게 피난용 승강기도 거의 비슷한 맥락. 비상용은 좀 범위가 넓은 거고, 피난용은 좀 범위가 작다고 보면 돼요. 피난할 때만 쓰는 거. 그렇죠? 피난이 조금 더 강화되겠죠, 규진이. 그죠? 위험한 거니까.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난방 설비들, 패키지로 되어 있는 모피스텔 같은 데 보면은 개별 난방 설비에서 가스 새가지고 사람 죽더라. 질식해가지고. 그치? 그것 때문에 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배연 설비 관련된 건 배관 설비. 요거는 배관 설비는 실제로 이제 배관의 어떤 배관 구멍이랑 파이, 직경을 이제 그거를 법으로 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구나. 근데 보통 이제 설비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설비 관련된 법에서 이제 하겠지만, 이제 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이 정도만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물막이 설비 있고, 피레 설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 이 정도만 보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승강기 설비죠.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항상 첫 번째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는,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승용 승강기를 몇 대 설치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자, 모르겠다 이거죠. 이거 보면,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6층 이상 건물은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설치하는데, 실제로 6층 이상인데, 뭐 나는 예외로 하고 설치 안 하고 그냥 계단으로 하겠다, 건물을.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쪼개가지고 방어역 하면 돼요. 저기 300제곱미터마다 직통 계단을 설치하면 돼요. 계단이 여러 개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승강기 하나 달고 하는 게 훨씬 더 뭐 면적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6층 이상 건물인데 승강기가, 엘리베이터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임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좀, 사업성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조그만 3층, 뭐 4층짜리 건물을 하더라도 승강기를 달아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는 그 계획상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하라. 예외는 있다. 예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계단을 여러 개 설치하거나, 쪼개서 여러 개 설치하거나, 그럼 계단 몇 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계단 뭐 7개, 지통 계단 뭐 9개 정도 설치하면은 그냥 승강기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럼 몇 대를 설치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공연장, 집회장 관람, 공연 집회 관람. 여기는 어때요? 사람들이 끝나자마자 우르르 몰리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해. 백화점도 그렇고, 의료시설, 뭐 의료시설. 자,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3.2대 설치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3.0제곱미터 이하인, 어쨌든 뭐 이하니까 다 웬만하면 이해하겠죠. 자, 이런 시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2개 설치해라. 라고 하는 거. 약간 6층 이상의 거시면, 6층 이상의 거시면 6층까지 하면 6층, 높은 거. 6층까지, 6층 밑으로는 계단으로 그냥 피난해도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데, 6층 이상은 3,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공연장 같은 거, 또는 전시장 같은 거, 이런 거 설계할 때가 있잖아요. 규모가 큰 거는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면 안 되는. 더블로 설치하거나, 좀 멀리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 하나 설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획하면서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2대. 규모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6층 이상의 뭔가 많다. 10층짜리 건물이 사면은 그냥 2대 설치하는 거고. 그럼, 자, 뭐, 그리고, 자, 초과하는 거. 3,000제곱미터를 그러니까 6층 이상의 3,000m를 초과하는 2,000제곱미터 한 대. 그러니까 2,000m마다 한 대를, 예를 들면 5,000m가 초과됐다. 그러면 몇 대예요? 2.5대잖아요. 그죠? 2,000마다 한 대니까 2.5대니까 3대. 세대도 추가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개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업무실 안에 내가 공원장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쪽에 뭐 6개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요거 개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뭐 6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일단 면적에 의해서 딱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하나 더 빼고 하는 거. 하나 더 빼고 한 대부터 시작하는 거. 기본 대수. 자, 요거는 이제 이거 예전에 갑자기 기억나네. 전위수겁이라고 해요. 전위수겁.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위수겁, 전시장, 뭐, 그 다음에 뭐 위락시설, 이런 데는 저거보다 조금 하나 정도 봐주고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한 대에 초과하는 거 2,000제곱미터 한 대. 이거 계산 문제로 이제 기말 시험에도 나오고, 항상 뭐, 건축 기사 자격증 시험에 뭐, 안 나오기 좀 아쉬운 문제는 2번에 한 번은 나온다. 자, 그렇고, 나머지 뭐 이런 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 3,000제곱미터 마다 한 대씩. 6층 이상 3,000제곱미터. 그러면은 뭐 6층 이상이 7,000제곱미터다. 그러면 한 대에다가 마찬가지 3대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요 밑에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보통 우리가 8인승 뭐 15인승 보통 한 대로 보는 거고 16인승 큰 거는 그냥 2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 16인승은 이제 그죠? 병원에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거는 워낙에 중요한 거니까 계획상에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몇 개 할지는 내가 이거 설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할 때 승강기의 위치가 어딘지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 조링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승강기 여기다 집중 배치할지 분산해서 배치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이 이제 하는 거니까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서 승강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이제 첫 번째 나온 거라고 보면 되고 근데 사실 이런 법들이 있다는 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승강기가 이게 국가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관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승강기 있잖아요. 이거 그냥 뭐 국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설관리팀에서 하면 되지만 조그만 규모에도 승강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거기 시설팀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용역업체, 국가에서 지정한 용역업체가 요 지역에 있는 거 다 승강기를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법으로 정해서 왜냐면 위험하니까 승강기 갔다가 떨어지거나 술 먹고 막 문 열려가지고 막 떨어지고 이런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어떤 기간에 한 번 나와가지고 시설 점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하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승용 승강기가 있다고 한다면 비상용 승강기가 있더라.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 개념은 그냥 비상시에 쓰는 거예요. 뭐 화재가 났거나, 뭐, 뭐가 발생하거나, 뭔가 빨리 이동해야 되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비상기 승강기인데, 자, 비상 승강기의 중요한 이거예요. 높이로 기준하는 거예요, 높이. 그러니까 고층 건물인 거죠. 높이. 31m면은 보통, 그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31m가 넘는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거. 그런 내용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 봅시다, 예외.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 않아도 되는 예외. 요것도 이제 좀 의미가 있는데. 자, 각층을, 저번에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각층에 아무것도 없고, 꼭대기층에만 뭐 레스토랑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자,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특이한 건물인 거죠. 거실을 안 쓰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비상용 승강기를 안 써.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작거나, 아니면 작은데 방화구역을 했거나 한 경우에 좀 안전하니까 이제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넘는 부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31m가 넘는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라. 그럼 몇 대를 설치하냐? 어떻게 설치하냐는 걸 이제 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똑같죠, 이것도. 1500m 이하는 그냥 한 대, 무조건 한 대. 31m 높은 그 이상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면은 무조건 그냥 한 대인데, 그 이상이면 얼마야? 그 이상이면. 1500m 초과하면 얼마냐? 초과하는 면적에서 3000제곱미터당 초과하는 면적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인 거예요. 넘는 3000제곱미터당 한 대씩. 그죠? 기본 한 대에다가 3000,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00제곱미터, 31층이 넘는 분의 면적이 예를 들면 3000제곱미터다. 라고 하면, 3000, 좀 쉬우니까 400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4000 마이너스 1500을 뺀 거니까, 이상이 초과니까, 1500을 뺀 거에 3000을 나누면 얼마야? 4000에 2500. 한 대네, 한 대. 한 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두 대가 되는. 한 대만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면적을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돼요. 31층 넘어가는, 초과하는 부분의 면적이 A. 3000제곱미터당 한 대 하나니까. 분모로 가는 거예요, 분모로. 뭐, 공식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대수다. 설치하는 기준이랑 몇 대를 설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게 항상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거. 왜냐면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 또 중요하거든요, 실제 실무에서도.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는 도대체, 뒤로 갔네, 앞으로 갔네요.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는 도대체 어떤 게 비상용 승강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특별 피난 계단, 우리 기억나나요? 계단이 일반 직통 계단이 있고, 피난 계단이 있고, 특별 피난 계단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피난 계단이라고 보면,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게 승강장이야, 이걸로 승강장이라고.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는 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데가 방화구역으로 있는 거예요, 방화구역. 요 면적도 6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이걸 승강로라고 해요. 이게 수직적인 위아래로 내려가는 거 승강로라고 그러고, 이걸 승강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승강로도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야겠죠. 승강로가 1층부터 꼭대기까지. 그리고 요 승강장, 사람이 서서 기다리는 데는 이렇게 특별피난 계단처럼 실로 구성이 되고 방화문 설치해라. 6제곱미터, 이것도 중요합니다. 6제곱미터 라고 하고, 또 배연 설비. 여기 배연가스가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화재가 나면. 그때 창문이 있거나, 창문을 빼거나 창문이 없으면 기계 여기 배연 설비를 통해서 뽑아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예요. 그럼 우리 학교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없고, 우리 안 해도 되는 거죠. 기준상.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스펙을 한번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면, 승강장. 사람이 기다리는 데죠. 당연히 뭐, 내화 구조를 해야 되겠고, 그죠? 또 이제 공동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승강장이랑 피난계단, 요거 좀 예외가 뭐냐면, 이제, 특별 피난계단하고 엘리베이터랑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승강장을 같이 뭐 써도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아파트의 경우에만. 방화문 설치하라는 거.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 차열. 그래서 이건 열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거고. 불꽃, 차열, 다 방화 60분 동안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문 설치하는 거, 창문. 실내 말고 실외부로. 노대라고 하는 발코니 얘기하는 거죠. 설치하거나, 이게 없으면은 기계장비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뭐 똑같죠. 우리 피난계단, 택배 피난계단 기준이랑 뭐 같아요. 다 예비전 설치하고, 뭐하고. 요거 다른 거는 승강장 크기는 6제곱미터 이상 해라 하는 거. 5개 승강장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이거? 5개 승강장이 있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가끔 있어요. 중간에 중간 한 층이 필로트로 되어 있거나, 뭐 옥상이거나 이런 데는 그냥 이게 승강장을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안전하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0m 항상 기본이죠. 출입구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데까지 30m 이하로 하라. 우리 계단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피난 계단도 30m 이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표시하라는 내용. 그래서 요거는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구조에 대한 스펙이고, 아까 봤던 거. 그래서 승강기 그림으로. 승강로, 여기 승강로 요거는 이제 아까 내화 구조를 하고, 단일 구조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연결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되고. 자, 비상용 승강기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피난용 승강기도 있어요. 근데 피난용 승강기도 그냥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피난용 승강기도. 자, 피난용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피난용 승강기는 고층 건물. 면적이랑 관계없이 뭐 아까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고층 건물 이렇게 나와 있죠. 50m, 50층 이상 되거나 이게 고층 건물이죠. 중에 승강기 중에 한 대는 일반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는 피난 승강기로 해라. 똑같은 구조는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 거의 같아요. 똑같죠, 구조는. 피난용 승강기랑 비상용 승강기하고는 이제 스펙은 한번 보면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방화문 설치하고 그다음에 마감재 전용 불연 제로를 하고 조명 설비 설치하고 6제곱미터 하고 똑같죠. 배관 설비 설치하고 승강로도 다른 배로 구역하고 그리고 수직로 얘기하는 거죠. 내화 구조를 하고 한 번에 예비 전원 화재가 나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전원도 설치하고 기계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방화문을 설치해봐. 지하건 옥상이건 예비 전원과 관련된 내용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 한다면 예비 전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죠. 피난 승강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비상용이긴 하지만 어떤 비상용에는 화재가 나거나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디 뭐가 부딪혀가지고 하거나 뭐 테러가 발생되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예비 전용 가는 내용들은 조금 강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승강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강기에는 그냥 승용 승강기가 있고 비상용 승강기가 있고 그 다음에 피난용 승강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대체로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랑 피난용 승강기는 비상용 승강기는 면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그리고 피난용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높이에 따라서 고층 건물인 경우에만 그 중에 승용 승강기 중에 하나를 6개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피난용으로 하고 거기에 예비 전원과 관련된 내용이 또 추가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나중에 또 보면 되죠.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뭐 보는 것보다는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승강기 됐고, 그 다음에 개별 난방 관련된 것들도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개별 난방. 그리고 개별 난방을 왜 규제하죠? 근데 뭐 규제하는 거죠. 다른 것도 규제할 게 많은데. 그래서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라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일러실 설치하잖아요. 보일러실. 왜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질식이 가스가 유출되거나 하는 경우 또 거기다 보일러실에다가 뭘 막 보관하면 안 돼요.
석유 같은 거 보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유증기 때문에 조금만 열을 올리면 폭발해 버려요, 폭발. 그래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개별 난방 같은 거 할 때, 보일러실 같은 거 설치할 때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기준이 있나 봤더니, 그죠? 거실에 설치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실로 구속해요. 여러분 오피스텔 보면은 실이 하나 더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일반, 그죠? 일반 아파트 같은 건 거의 중앙난방이니까 그 우리가 피난실만 있죠. 피난 계단, 피난실만 있고, 보통 오피스 같은 경우는 중앙난방이 아니라 이제 개별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개별 난방을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또 있긴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내화 구조로 대하란 말이에요. 하란 얘기예요. 그럼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주로 발코니 쪽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아파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베란다 거실 온수난방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온수난방을 안 하고 다 개별 보일러를 발코니 쪽에 설치해가지고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내화 구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방화벽을 내화 구조를 하고 실입 구조. 그러니까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해야 되니까 발코니 쪽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 하나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일러 설치하는 거 위치를 보겠다는 거고, 또 환기를 하라는 얘기, 환기창을 두거나 흡입구 조그만 구멍에다가 10cm의 환기구를 연통을 두라는 얘기. 연통. 그래서 보면 아파트에 보면 조그만 연통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 환기한 그 연통, 배연구. 왜 그거를 환기구를 설치하냐면 거기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여기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질식해서 위험하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게 법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안 나는데,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사고가 나요? 일반 조그만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요. 근데 이런 데서는 보통 개별 난방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펜션 같은 데도. 근데 그런 데다. 아니, 텐트 같은 데서도 우리가 하면 질식하잖아요. 여름에. 그,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기와 관련돼서 환기구를 설치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구를. 자, 그런 거. 자, 나머지는, 그죠? 3번은 뭐야? 그렇죠. 거실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가스가 거실에 들어오면 안 되게 하라는 얘기고. 당연한 거죠, 이거는. 아까 했던 기름 저장소. 기름 저장소도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하면 유증기 때문에 폭발해서 화재가 나는 사고가 몇 번 있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름에 굉장히 위험해요. 여름에, 여름에 말고,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어서 위험하고, 에어컨에서도 우리 실외기들 거기서도 엄청 덥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석유를 휘발유 같은 걸 보관했다. 일반 등유구면 괜찮은데, 휘발유 보관했는데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럼 폭발하는 거야, 폭발. 빨리 기화가 돼요.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름철에도 주의해야 되고 겨울철에도 보일러에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설치하는 거를 따라 보관하고, 그죠? 공동연도로 설치하라 하는 거. 공동연도라고 하는 건 두 개 세대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요거는 보면 되고, 방화구역 하라는 거고, 이런 게 있다. 이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는 그렇구나. 가스를 중앙 집중 공급 방식으로 하는 개별 난방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그런 내용이에요. 가스는 난방 기구는 따로 설치하고 가스만 이제 중앙에서 공급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관계 법령에 모든 설비는 다 그 설비마다 관계 법령도 있어요. 전기사업법 법령이라든지 기계설비도 마찬가지고 숙방도 마찬가지고 다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들을 그 법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방법 같은 거 정도는 우리가 좀 건축에서 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거라든지. 저것도 여기 소화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소화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기본적으로 이거 설치하고 이런 거 보면 다 여기 비상 마이크 스피커가 두 개 있잖아요. 여기 스피커
요거는 그냥 강의하는데 쓰는 거. 요거는 이제 화재가 나거나 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스피커인 거예요. 화재가 나도 저 스피커는 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소방법과 관련된 뭐 얘기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관계법령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참고로 우리는 소방법은 안 할 거예요. 소방법까지 하려면 너무 빡세가지고. 네, 배원 설비. 배원 설비. 와.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웬만한 시설 다 들어가 있네요, 그냥. 안 들어가 있는 시설이 뭐 있나요? 주거 공간이면 없네. 6층 이상의 건축. 그러니까 요거는 보세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배연 설비를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 설비. 우리 거기 피난기에 설치하는 거 말고. 자, 근데 6층 이상 건물은 뭐 이런 시설들은 6층 이상의 이런 시설들에는 거실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쓰는 공간에도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거 보면 되고. 요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요것만 보면 돼요. 모든 건물, 6층 이상이 아니라 모든 건물에다가도 모든 건물에 거실에 배연 장치를 설비를 설치하는 시설들이에요. 요 정도만 좀 보면 되겠죠. 대충 보니까 노약자들이에요.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배연 설비를 하라는 얘기죠. 화재가 났을 때 이제 공기 쫙쫙 빨아들을 그런 설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연 창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요거 스펙 같은 거 대충 보면 배연 창 있어요. 창이 있잖아요. 창. 위에 설치하는 얘기. 밑에 설치하면 의미가 없어요. 연기가 위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층고가 또 높을 때는 뭐 좀 올려서 하라는 얘기죠. 층고가 3m 넘을 때는 2.5m 이상에다가 설치하라는 얘기여서 배연창. 창이 이제 환기창이 있고 채광창이 있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채광창 환기창도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기억나나요? 우리가 이제 병실, 거실, 주택의 거실, 병원의 병실, 학교의 교실. 이런 실은 채광창이랑 환기창을 바닥 면적의 10분의 1, 20분의 1 하라고 했잖아요. 있어요, 아무튼. 그, 창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을. 창문이 면적을 다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배원창이 하나 있잖아요. 배원창. 요런 시설들은 배원창을 설치해라 하는 거예요. 그 위치는 이제 뭐, 좀 높은 곳에서 설치하라 그런 얘기고. 이 면적도 정해져 있죠. 갔어, 여기. 하나 뭐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구나. 뒤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 스펙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는, 요게 이제 기사 시험이라 했는데, 문제로 그냥 자주 나오는 것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배원창의 위치, 어디에 설치할 건지, 면적. 1제곱미터, 무조건 1제곱미터 이상 해라. 그리고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을 해라. 훨씬 더 좀 완화가 된 거죠. 우리 환기창 같은 경우는 20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그 100분의 1이니까 조금 더 봐주는 거죠. 봐준다기보다도 좀 덜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죠. 이게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언제 그걸 내가 열겠어요. 자동으로 보통 열리게 하는데, 이게 배원창이 요즘은 다 있더라고. 요즘은 아파트에도 다 배원창이 다 있더라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엘리베이터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엘리베이터실 보세요. 그럼 창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창이 있어요. 외기나 뭐, 면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홀 같은 경우. 요즘은 다 그게 다 있더라고. 근데 그렇다더라도 손으로도 열 수 있게 하는 얘기예요. 전기가 끊길 수가 있으니까, 화재 시에 이런 경우에 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고, 어쩌어쩌했던 소방관계법에 따라라. 그래서 여기서는 요 스펙이랑 요거 너무 많아요. 그죠? 배연설비, 밑에 또 배연설비 나오네요. 그래서 배연설비 창 말고 배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배연구. 하나 몰아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피난계단 쪽에 있는 거잖아요. 피난계단 모아서 위로 보내잖아요. 기계설비로. 이렇게. 보이죠? 특별피난계단이라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피난 승강기에 보면은 전실이 있잖아요. 그 전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배연설비가 있잖아요. 배연설비. 배연설비가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게 이렇게 그릴처럼 생겼어요. 조그만 이렇게 한 거에 이렇게 로버처럼 돼가지고 있어요.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쫙 빨아들이는 그런 시설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지나가다가 볼 거예요. 보통 특별 피난계단 들어가 보면 다 있어, 거기 보면. 웬만한데. 왜냐면 특별 피난계단에 외기랑 면에 있는 특별 피난계단은 별로 없어요, 요즘. 거의 다 이제 기계 설비를 많이 하는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평상시 그쪽으로 연결하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배영구는, 자, 그런데 이 배영구 같은 경우는 창으로 할 수도 있어요, 창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계 설비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평상시에 닫혀야 되고,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열려라. 그리고 자동으로 안 열릴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도 열릴 수 있게 하라.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예비 전원을 갖춰라. 전원 갖추고, 그런 내용들 보면 되고, 가압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다. 대형 설비. 그다음 공동주택의 환기시설.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환기 기준이 있어요. 환기 설비 기준. 요 배연 설비는 이제 화재 때문에 한 거고, 일반적인 환기 설비. 환기 설비에 창이 있으면 되는데, 자, 환기 설비를 할 때는 환기 기준 1.5회 퍼 5.5회 퍼 아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환기 같은 거 계산할 때 시간당 환기를 보통 계산해요. 그래서 1시간에 여기 있는 공기가 이제 외부 공기랑 같이 치환이 되는 거를 1회 퍼 아워라고 해요. 1시간당 1회. 그럼 0.5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 정도. 그러니까 2시간에 여기가 다 바뀌는 거죠. 여기 있는 공기가 바뀌는 거죠. 실제로 여기다 환기시설을 하지 않아도 여기 틈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틈이 다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보통 치환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만든 환기 설비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1시간당 한 번이니까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기 설비를 할 수 있게끔 해라. 어디? 공동주택에는 이런 시설들을 해라 라고 하는 거. 근데 없는데요, 지금 저희 사는 데는. 앞으로 짓는 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짓거나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좀 강화된 그런 내용인 거죠. 됐고, 그다음 2m,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이런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 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자, 그런 게 이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도로 하부 아래면 얘기하는 거. 지나가다 이게 바람 맞으면 기분 나쁘니까 높이 설치하라는 얘기. 사람 키보다 높이 설치하라, 뭐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 배관설비까지 됐고, 배관 있고, 울막이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배관설비, 우리가 배관설비는 주로 이제 뭐 급탕, 급수, 배수, 오수 뭐 이런 건데,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 중에서 사람들이 먹는 거, 자, 급수, 배수용, 먹는 급수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보통 목욕하고 하는 거고, 이제 그 급수 중에서도 이제 먹는 거, 상수도 먹는 물이 있고, 그건 중수 뭐 그런 개념이고, 하수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도 기준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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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돼야 될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수, 그래서 배수도 그냥 한 거하고. 자, 이거 위에서 또 봅시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이런 배관설 관이 있죠, 관. 우리가 이제 급수관, 배수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테인이라든지 구리로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런 배관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부식 방지 조치를 하고, 그리고 요 벽배관, 보통 우리가 이 배관용, 배수용, 급수용, 배수용 우리 관들은 어디다 매설하냐면, 우리 지금 피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피트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이렇게 샤워실 같은 데나 아니면 주방 쪽에, 주방 어디야? 주방 싱크대. 그새 보면 이렇게 벽이 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 보일 수도 있어. 이런 거 혹시 보이지 않았나요? 이런 거? 우리 보면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관이 하나 있고, 여기 샤워 부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뭐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고, 뭐 변기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그걸 피트라고 그래, 피트. 공동주택 같은 거. 자, 저런 데는 아래에서 위까지 이제 배관이 있는 거. 저 안에 그냥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배수, 급수라든가 배수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거 1층부터 고층까지 요 간으로 가면 이거 뜯어보면 배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없는 경우 어떻게 하냐면 벽배관을, 벽배관을 하거나 또는 이제 지나갈 때 천장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천장 지나가다가 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보면은 건물의 주요 부분을 관통해서 배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벽배관이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배관이 엄청나게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위험하잖아요. 자, 그런 경우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배관 설비 같은 거 할 때 구조적인 것까지 같이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관들, 급수관 같은 경우는 조그마니까 상관없는데 배수관 관들은 이렇게 크잖아요, 파이가.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천장 배관 하는 거야, 천장 배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천장을 뜯어보면 여기는 없겠지만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은 막 배관들이 막 간이 막 지나가요. 빨간색깔 지나가고 검은색깔 지나가고 막 이런 거 지나갈 거 볼 거예요. 자, 그런 거들은 이렇게 노출해서 배관하는 경우. 여기다 배관 관통해서 할 수가 없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 승강로 같은 경우에다가 어떤 경우는 승강로 있죠, 승강로. 엘리베이터 올라가 내리는 데다가도 거기다 배관하면 되지 않겠냐. 어차피 뚫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피트를 그냥 따로 만든다는 얘기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배수용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따르는 얘기고, 우수관이랑 오수관이 뭐죠? 우수랑 오수? 우수랑 오수. 우수는 빗물, 그죠? 빗물이죠. 빗물 내렸을 때 뭐 하는 관을 얘기하는 거. 보통 우리가 우수관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렇게 천장이 나면 우리가 뭐, 우리 밖에다가 홈통 공사해가지고 밖에서 하거나 밖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홈통이 내려가 쭉 물이 내려오고, 주택 같은 건 상관없는데, 이런 일반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보기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부에다가 관을 매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수관이고, 오수관은 이제 여러분들 물 쓰는 거, 그거를 분리하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요즘은 뭐 친환경 그거에서 우수관 같은 경우는 다 따로 모아가지고, 이거를 지하에다 저장고에다가 이제 뭐 해놓고 다시 쓰죠. 정지해서 막 쓰고 막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특히 배수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좀 파이가 좀 크단 말이에요. 커서 타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배관이 보통 이게 슬라브 같은 거 타공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오다가 위가 이제 만약에 화장실이거나 뭐 우리가 뭐 주방이에요. 무슨 공동 식당의 주방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타고 갈 수가 있는데 옆으로 타고 가다 보면은 볼을 뚫어야 돼요. 볼을 뚫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미리 내가 뭐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 관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뚫는 경우도 있고, 그건 나중에 한 거고. 자, 처음에부터 계획할 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덕관 같은 것들 미리 설치해가지고 미리 이제 관을 설치해 놓고 구조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다. 아무튼 뭐 이거 보면 되고.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배관 설비할 때 이것도 법으로 규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관 시설, 급수 시설의 파이예요, 파이. 관의 파이를 우리가 법으로 왜 이걸 정해놨냐면, 뭐, 여러 가지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 수대로, 뭐 면적대로 하는데, 이거 가지고 막 분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비싸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보면, 자, 그래서 요거 가구수, 보통 우리가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가구수로 봅시다, 가구수. 한 가구의 경우나 두 가구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한 가구, 세 가구이거나 다섯 가구, 여덟 가구인 경우에는 그 급수간의 지름이에요, 지름. 28일 할 건지 25일 해라. 그러니까 세대수가 만약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수가 만약에 뭐 20세대다. 세대가 20세대예요. 그러면 급수 배관은 5cm 이상 하라는 얘기예요. 5세대다. 조그만 이제 다세대주택 건설해가지고 들어간 세대가 뭐 8개 세대, 뭐 8개 세대를 내가 설계했다. 그러면은 급수간의 파일을 32파일 하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세대수당 급수의 배관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세대수가 없이 면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85, 100은 세 가구로 보겠다. 500개에서 300까지는 다섯 가구로 보겠다. 뭐 그런 개념에서 어쨌든 같은 내용인 거예요. 한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다섯 가구 적용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주거 공간의 건물의 경우에
급수관의 지름을 법으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압력까지. 압력은 이제 근데 크면은 압력이 크면 괜찮다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물막이는 뭐 이렇게 있어요. 물막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은 요즘 지하주차장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럼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일 수가 있잖아요. 물이 고이면 그거 퍼내야 되잖아요, 펌프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꼭 비가 오지 않다 하더라도 집안보다 지하수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요, 항상. 그러면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펌프 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런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쨌든 지하로 막 물이 막 들어가거나 1층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1층이 그 도로보다 낮은 거. 얼마 전에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남역에 막 물이 막 쌓이고 이랬잖아요. 그 물이 쌓인 물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다 지하철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못 들어가게 그런 설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물이 들어가가지고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나더라.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렇고 막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차수시설 해라는 얘기예요. 물막이판, 차수판 설치하는 얘기예요. 물을 막을 수 있는 판을 설치해가지고 물이 지하나 또는 1층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방제지구 어디죠? 강남도 뭐 이런데 요즘 물이 한번 뭐 지하보다 낮은 데 있잖아요. 뭐 석촌호수라든가 이런 데 보면 물이 잘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물이 성동구도 마찬가지고 그쪽 한강 그쪽 그 잠실이랑 성동 이쪽이 지방이 전체적으로 낮고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자, 그런 데는 물이 고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막이판 차수판을 설치해라. 그런 내용이죠. 물막이 설비를 해라. 사고 나가지고 이제 사고 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차수판이 모래주머니 갖다가 막 쌓아야죠. 모래주머니 가서. 그 다음에 피레침. 그래서 피레침 설비도 건축 설비에 들어가는 라고 그냥 보면 되고, 그래서 피레침 할 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레침 설비, 우리 피레 설비죠. 번개 치면은 사람이 위험하니까 번개를 맞을 수 있게 건물마다 이렇게 피레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스펙이죠. 25cm 돌출해라. 단면적, 최소 단면적. 수려보라고 하는 거, 이거 위에 있는 거. 인하도서는 밑에, 지하로 내려가. 보통 피레가 저기에 맞으면 쭉 내려와가지고 집안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접지라 해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땅을 이렇게 밑으로 번지잖아요. 그거예요. 수레부, 인하도, 접지국의 면적 두께. 그리고 여러분 피레 침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나요? 옆에 있나요? 피레 침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데 가끔씩 옆에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거 가끔씩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빨간색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끔씩 보면 이제 새들이 앉아 쉬고 하는데 옆에도 있다고. 높은 건물인 경우에는 옆에도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측면에다가도 60m 초과하는 20층 이상 정도 되는 건축물에는 옆에도 있더라. 초고층 건물에도 있더라. 그래서 그거는 옆에다가 설치할 때는 어느 지점에다가 설치하라 하는 것들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막 여기 필요치면 옆에 나와 있는데 왜 있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지만 옆에서도 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은 옆에서도 칠 수 있어서 조심하라는. 그렇죠? 나머지는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 그냥 철골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지금 위에서 내려온 선이 없이 건축 구조체를 이용할 때요. 그럴 때는 저항 같은 것들도 고려해. 저항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고려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그 건축기사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0.25, 50제곱미터 면적, 측면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지. 건물이 아주 높으면은 높은 어디에다가 그 이상 되는 곳에서 아랫부분에 설치하고 윗부분에 설치해야지 옆에서 오는 번개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고 끝났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몇 시에요 지금? 53분이네요. 아이고. 그래서 건축 설비 관련된 내용을 오늘 봤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은
되게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숫자를 외워야 되고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은 실무에서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설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각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는 건데, 근데 규모가 너무 크거나 또는 아주 위험한 용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도인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협조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까지, 어느 정도 인정받는 기술사의 책임 하에 같이 설계를 해야 되고, 각각의 관련된 그 법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 그 법에 준해서 다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아닌 것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승강기라든지 또 제한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건축 설계에서 그 건축 설계를 어느 정도 끝내놓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끝내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 정도는 끝내놓고 각각의 관계 기술자한테 그거를 맡겨야지. 아유, 뭐 엘리베이터 위치랑 수까지 우리가 그 기계설비 담당자한테 그거를 설계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서 일단 가장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아닌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뭔가 봤더니 뭐 이런 주로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되는 뭐 승강기라든지 비상용이라든지 뭐 이런 승강기라든지 또는 배연이라든지 난방기기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는 끝. 됐습니다. 또 질문 혹시 뭐 있나요? 질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오늘 9명 왔네요. 질문 있나요? 질문? 그래서 이제 두 번 나왔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세 번, 시험이죠. 시험 한 번 있고. 두 번, 세 번 남으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면 그러면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예.